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드디어 우리 8회차 방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하루에 뭐 이어서 이렇게 바로 또 분량을 이렇게 나눠서 또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뭐 또 기다리셨다가 바로 또 방송 보니까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대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2부도 토크로 이제 또 오프닝을 함께 열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또 두 분의 대표님과 함께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 조금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코로나19 지금 또 확진자가 점점 계속 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참 걱정입니다, 그죠? 하지만은 우리 또 여행업이 또 정말 많은 타격을 또 입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피해가 정말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부산 여행 특공대는 조금 어떻게 좀 이겨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비대면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비대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가 진행하는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대면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 인원 자체를 상당히 축소시키고 가족 단위나 아니면 커플 단위나 친구 단위로 이렇게 이제 여행을 상당히 축소를 시켜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대면에 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랜선 투어를 또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야외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들 또 코로나 블루로 지쳐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트레킹이라든가 힐링 관련된 그런 이제 웰니스 관광도 같이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뭐 중요한 건 일단은 그 많은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매출은 한 평소에 한 20%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0%도 되지 않는다면은 야, 정말 그 어마어마한 타격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정말 뭐 주변에서 이 여행업이 정말 타격이 정말 많이 크겠다 이런 뭐 뉴스 기사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이게 몸소 그걸 제대로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타격을. 이게 빨리 코로나19가 이게 종식이 되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행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도 좀 편하게 다니시면서 또 저희 부산 여행특공대 우리 대표님이 또 준비하고 있는 이제 투어도 이렇게 같이 좀 다니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캐스미케 우리 김치원 대표님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뭐 타격이라든지 좀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정말 많이 힘들었죠. 저희는 직격탄을 맞은 게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터지기 전에 사실 해외 진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해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프로젝트를 이제 접게 됐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국내 쪽으로 눈길을 돌려서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여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남해 그리고 경상도까지 해서 이렇게 U자로 제주도까지 해가지고 파티 컨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파티 컨셉이요? 파티 컨셉으로 해서 그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고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딱 하고 이제 시땅 했는데 파티 그 금지, 그게 딱 떨어지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이런 많은 어려움, 그리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실패를 많이 거듭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쪽에서는 실패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서 새로운 시장을 찾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호텔 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국내에서 판매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든지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현재는 또 지표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중에 뭐 파티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웃음이 나온 게, 이게 말씀 그대로 정말 오픈 현실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계획을 처음에 제가 오프닝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한 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게 시간이 빨리 가도 자기 또 성과를 좀 이뤄내고 있는 게 눈으로 좀 보이면은 참으로 이게 행복할 텐데, 지금은 이 여행업계에 계신 우리 두 분의 대표님도 정말 타격이 크고 뭐 소상공인 분들도 좀 많이 힘드실 텐데, 다들 좀 힘내서 그래도 정말 이게
개인 방역에 좀 신경도 많이 쓰셔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길 다시 한 번 더 좀 기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뭐 질문 또 전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항상 저희가 그 2부를 원래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오늘은 뭐 버스킹 하시는 분이나 이제 공연팀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오프닝으로 오랜만에 토크로 시작을 했다고. 저 역시도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럼 뭐 떼는 질문이지만은 노래는 좀 잘하세요? 어떠세요? 예전에 보컬 했었습니다. 진짜요? 다 빠졌어요. 아니 목소리가 또 너무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 뭐 토토리 형님께서 신청곡 되나요 하고 또 뭐 임재범이 부릅니다 고백. 저분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네. 손민수 반장님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하고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또 뭐 얘기를 나누면서 또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그러면은 짧게 한번 부탁드려볼 수 있을까요? 진짜요? 그럼요. 너무 갑작스러운데. 네, 저희가 항상 좀 갑작스럽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강산에의 할아버지와 수박 혹시 아세요?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네. 제목은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네.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쓰다드시면 되나 우후. 육복적방에 내게 장기 들어 나가셨지 우후. 해질 무렵 콧노래를 흘렁거리시고 큰 기침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그날 여기까지 마겠습니다. 와. 아니 저는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채팅창의 댓글만 살짝 보고 그냥 한번 여쭤봤는데 즉흥적으로 노래도 불러주시고 네. 자, 이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치원 대표님. 네, 다행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었거든요. 농담이었고, 그렇군요. 자, 일단은 우리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또 함께 웃으면서 저희 또 8회차 방송이 시작됐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그래도 나름 또 극복 이제 방안도 있으시고 한데, 제가 창업 스토리 맞아요. 저희가 또 스튜디오에 이 창업을 하신 스타트업 하셨던 이제 청년 사업가 분들을 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저 역시 또 이거 굉장히 또 많이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거 창업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우리 한 분 한 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들만의 창업 스토리 혹은 창업을 또 준비를 하시면서 이런 점을 좀 중점으로 창업을 준비를 하셨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항상 저부터. 그러면은 대표님 먼저 한번 가볼까요? 네. 캔슬 맞게 우리 김치원 대표님 먼저. 네. 저희가 창업을 시작한 지가 한 26살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금도 엄청 부족했고 그래서 초반에는 사업 계획서에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많이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과제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받은 금액도 사실 초기에는 얼마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때마다 직원 한 명씩 채용하고 그리고 조금씩 버텨가면서 그런 과정을 계속 거듭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먹는 것도 사실 식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캔슬 마켓 아이콘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그 밥그릇 같은 게 있습니다. 밥그릇 같은 네네네. 이게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같이 비빔밥 비워 먹고 그리고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보릿고개를 많이 넘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한 지 한 1, 2년 정도에는 자금을 많이 유치시키는 거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했고 그리고 서비스 디벨롭하고 고객들 만나고 이런 거에 많이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정서영님께서 와 캔슬마켓 대표님 목소리도 멋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완전 멋져요. 네. 그리고 이게 26살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뭔가 조금은 그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두려울 수도 있는 나이고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딱 26살 그 나이 때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좀 그런 게 확실히 좀 오게 되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남자는 다 군대를 또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운동을 했었습니다. 네네. 복싱을 좀 했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거를 기반으로 어. 해서 격투기 쪽으로 한번 해서 네. 그때는 좀 부끄럽긴 하지 말하기 좀 부끄럽게 하지만 좀 태극기를 안고 오. 이제 해외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싸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 가지고 네. 격투기 선수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무대포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두려움이 그때 좀 많이 기압이 잡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기압으로 이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얻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시면서 이 강인한 정신과 이 체력으로 뭔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래쪽에서는 어머 복싱하고 물음표에 유라이크님이 굉장히 많이 웃으시는데요. 유라이크님, 저희 캔슬마켓 대표님 눈에 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약간 비웃음 농담이고요. 네. 아니 그 또 비전앤 커뮤니케이션 대표님 너무 순해 보이셔서 야 이렇게 점점점 하고 또 대박이라고 또 말씀해 잽이 주시고. 주특기인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곳에 혹시 계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정말 뼈도 못 추리실 거예요, 진짜. 네. 그러면은 저희 네. 우리 부산 여행 특공대 네. 우리 손반장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창업을 준비를 하시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창업뿐만 아니고 저희 회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좀 드라마예요. 그래요? 왜 드라마냐면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창업이 9년 차입니다. 올해 이제 9년째 9년 이 일을 맞아요.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약 10여 년 전에 초량동 산복도로 이사를 왔어요. 초량? 예, 초량동 산복도로. 초량동? 예, 네, 초량 어휴. 산복도로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 네네네. 원래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집을 급하게 비워달라는 바람에 싼 집을 찾고 올 전세가 가능한 집을 찾았다 보니까 산복도로까지 이사를 왔죠. 네. 근데 산복도로에 딱 이사를 온 그 다음 날 저희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와 다시 산복도로에 왔노. 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사를 가고 난 한 달 뒤에 네. 집에 퇴근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랑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볼 정도로 사회 친구로 이제 10년 넘게 알고 지냈던 친구인데 정말 친한 친구네요. 네, 이 친구가 저한테 뉴욕이 어쩐 일이고 저도 그랬죠. 너는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친구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갔던 거예요. 네. 어떻게 또 바로 네. 옆집에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날 밤부터 계속해서 산복도로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냥 산복도로를 보여주고 산복도로의 매력이 빠지면서 네. 이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네가 와 다시 산복도로에 왔냐는 이 말이 와닿았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수정동 산복도로에 사시다가 강제 철거를 당해서 금정구 서동으로 쫓겨나셨거든요. 근데 제가 서동에서 태어났어요. 서동 잘 알죠, 저도.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들었던 우리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가 작게는 우리 어머니 얘기지만 크게 보면 부산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걸 내가 한번 여행으로 풀어봐야겠다. 야. 네. 그때 마침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의기투합을 했죠. 네네. 의기투합을 하고 그럼 우리가 언제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다음 날 이 친구가 가서 홈페이지를 계약하고 온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네. 생각지도 않게. 네네네. 자, 우리 추진력이 어마어마하신 네, 분이네요. 그래서 그죠? 홈페이지 계약했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야. 일단은 뭐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다 물론 중요하죠. 이 같이 네네. 아이디어 해오고 어떻게 좀 준비를 잘 해볼까라는 그런 뭐 이 대화 속에서도 좀 준비하는 과정이 될 텐데, 야 친구분이 굉장히 빠르게 바로 네. 추진력을 가지고 개혁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그렇죠. 못하고 바로 빼도 진행을 박도 해버려야 되는 네. 그렇게 시작이 네, 되었네요. 그게 지금 이제 9년째. 9년째. 네. 그래도 뭐 9년째 이렇게 또 준비를 잘 해 오셨으니까 네. 네. 또 정말 부산 여행 특공대라는 이런 또 투어도 뭐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이게 많은 또 전국에 계시는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다양한 곳을 또 함께 둘러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창업을 하시면서 내세운 좀 뭐 신조가 혹시 있으신가요? 따로? 해봤나죠? 해봤나? 항상 하는 말입니다. 네, 해봤납니다. 이게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쓰셨던 말씀이라고 했는데 네. 저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하는 시간에 무조건 하자. 하고 나서 실패를 하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해봤나 이런 이제 표현을 하기 이전에 벌써 하고 있어요. 네. 네. 그게 나름 이제 신조라면 신조입니다. 야 이거는 네. 와 아니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데 등 쪽에 소름이 이렇게 쫙 뭔가 모르게 나 진짜 정말 이게 반성을 좀 많이 해야겠다. 진짜 저기서 스스로 좀 이렇게 많이 좀 개선을 해서 스스로 좀 잘 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는 아주 멋진 말. 네. 해봤나.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빠르게 네. 준비를 한다면 좋은 말씀이시고 혹시 저희 캐스멀캣 우리 또 대표님께서는 혹시 저희는- 신조가 있으신가요? 세상에 못 푸는 문제는 없다. 예. 세상에 예. 못 푸는 문제는 없다. 다 할 수 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해봤나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뭔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요게 집요하게 파고들면 언젠가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맞아요. 정말 뭐 중간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함께 이렇게 또 파헤쳐 나가면은 그 문제는 무조건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그 돌파구를 계속해서 찾아간다는 그런 또 신념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두 대표님 모두 뭐 또 그 신념과 또 신조를 들으니까 저 역시도 좀 배울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 또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멋지다, 멋진 좌우명이시다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 정신으로 무장하신 분들 다르긴 다릅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자 그리고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이 창업을 하셨는데 특별히 부산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사실 저는 울산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네. 가장 가까운 게 부산이었고 네. 근데 이제 부산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장점이라고 드는 거는 사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부산은 부산만의 이 스타트업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기업들, 후배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정보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러한 정보를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후배 기업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그 후배 기업이 또 다른 후배 기업한테 나눠주고 이런 스타트업 그 부산만의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지역에서 저희 부산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변의 선배님들이 또 좋은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잘 또 이끌어 주시니까 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산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한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희 또 대표님은 좀 부산을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부산은 부산만의 매력이 있죠. 부산만의 그러니까 다른 매력.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부산만의 매력. 음. 제가 이제 늘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부산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가장 부산다운 모습을 저는 산복도로에 서서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바다를 보는 풍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그러니까 이 마을을 은근히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바다를 보는 풍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어머니의 삶도 산복도로에 있었고 제 삶도 산복도로에 있었고 제 친구의 삶도 여전히 산복도로에 있어요. 와. 그리고 누군가의 삶도 여전히 산복도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정체성 혹은 역사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본다면 네. 이 산복도로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산복도로를 이야기하지 않고 부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만의 가장 중요한 매력이 있는 이 산복도로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을 선택을 했고 네. 여전히 여전히 앞으로도 부산에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또 너무 잘하시니까 뭔가 이게 또 표현도 너무 잘해주시고 산복도로에 꿈을 있다. 아니 예전에 제가 그 초장동이죠. 네네, 토성동에서 잘합니다. 초장동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 남부민동 가는 길. 그렇죠. 저도 모르게 차량을 이렇게 운전해서 그 산복도를 지나가다가 옆쪽을 봤는데 용도 쪽부터 네. 해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이 이렇게, 천마산로예요. 이렇게 보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게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네. 바라봤는데 야 그런 정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또 매력을 많이 있습니다.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조금 근데 부연해드리면 네. 그 천마산로에서 부산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어디까지가 산이고 어디까지가 바다, 어디까지가 산이고 어디까지가 집인지 알 수 없는 풍경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부산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숲과 도심의 경계가 모호한 도시다. 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바다는 바다가 강처럼 흘러요. 아, 강처럼. 네. 근데 이런 모습들을 정말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천마선로는 정말 제가 추천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야, 그런 곳을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꼭 한번 천마로 한번 또 보시면은 가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 뭐 삼복도에 담긴 부산의 정체성 그리고 부산 토박이로서 정말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정성님이 또 앞으로 두 분 부산 지역 경제를 위해서 계속 또 힘써달라고 하트를 굉장히 큰 하트를 이렇게 뿅 하고 또 날려주셨네요. 네, 또 응원해 주신 분도 굉장히 또 많이 계시고 의리 부산도 뭐 의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갱상도 아이가 우리 추윤선님께서도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행 특공대 주 고객층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여쭤보시는데 주 고객층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지금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스토리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들이 조금 더 오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좀 색다른 여행을 원하는 MZ 세대들도 많이 예약을 해주시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티켓 판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부산 시티 투어 버스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대가 따로 없죠. 아, 그렇죠. 지금 저희도 마케팅하는 대상을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좀 뭐 타겟층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저희 상품들마다의 타겟층이 다 골고루 있다 보니까 부산 여행특공대 전체를 본다면은 연령층은 전 연령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마다는 타겟층이 따로 있지만. 네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역시 좀 궁금한 게 캔슬마켓 역시 바로 또 올라오신 그 글이 올라오네요. 고객층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죠 호캉스 진성유죠. 이렇게 저희 주 고객입니다. 저희가 사실 그 매물이 뜨고 판매되는 시점까지 이틀 혹은 3일 그리고 당일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여행을 계획하시고 가시는 분들보다는 호텔에 대한 진입 장벽이란지 이게 낮고 그리고 호텔을 뭐 사우나 갈 때도 좀 이용을 하고 가족들이랑 에어컨 바람도 쐬러 가고 요렇게 요런 거를 취미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주 고객층입니다. 그렇군요. 즉흥적으로 그렇죠. 네, 즉흥적으로 뭔가 이곳에 있을 때 이곳에 좀 숙박을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렴하게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캔슬마켓 꼭 들어가 봐야겠어요. 네. 자, 두 분이 이렇게 또 우리 두 분의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창업을 결심하기까지 또 뭐 많은 고심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또 그런 또 파이팅 있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근데 지금 뭐 청년분들도 저희 뭐 방송을 또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이 말이 쉽지 막상 하려고 하면은 이 자금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또 많은 벽이 있잖아요. 이 창업을 결심하고 나서 창업하기까지 정말 좀 뭐 힘들었던 순간 여기서 이런 말을 꺼내면 안 되지만은 너무 힘들어서 이게 포기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순간 또 혹시 있으셨는지 저희 김치원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정말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팀원들한테 막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오해도 생기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겼을 때 가장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또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거의 대표가 이제 PM을 잡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장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될 때 근데 저희 팀원들은 굉장히 막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밤에도 이제 밤새 가면서 일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가장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 어려운 점 매일 있었지만은 또 시청자분들은 또 창업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도 이겨내고 지금 계속해서 또 열심히 또 캔슬마켓을 또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나만의 이게 뭐 창업의 팁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은 좀 팁 이런 식으로 좀 창업을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좀 있으시면은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사업 아이템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템을 네네네. 고르는데 이 아이템이 본인이 잘 아는 시장이고 그리고 그 시장이 현재 트렌드에 맞는 굉장히 핫한 그리고 시장이 커질 만한 네. 예, 이런 아이템인지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주변에 내 친구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 내가 어떻게 소비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다. 예,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그에 맞는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아이템을 선정해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2, 3년 뒤에는 좀 예, 좋은 아이템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또 창업 팁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대표님께서는 역시 또 동일한 질문이지만 이 창업을 했을 때 정말 이 힘든 시기 이렇게 이겨냈고 그리고 창업 마지막 네, 이런 좀 팁을 전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실 지금이에요. 지금이 제일 힘들고요. 물론 창업 그렇죠. 초기부터 사실 솔직히 말씀 안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운영 8년째 될 때까지도 계속 적자였어요. 저희는 어떤 지원금을 받거나 공모 사업을 나가거나 이런 적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오로지 저희 순수하게 저희 사비로 이렇게 버텨왔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꿀릴 게 없었던 회사예요. 네, 전혀 꿀릴 게 없었는데 단 한 가지 가장 아쉬웠던 거라고 한다면은 홍보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홍보를 잘 하고 싶은데 어떤 영세 업체에서 홍보에 쓸 수 있는 비용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계를 좀 뛰어넘지 못했을 때 와주신 분들은 다들 엄청난 평가를 해주고 가시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데 네, 참 좋은데 이 참 좋은 걸 경험하게 만들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늘 이제 홍보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고요. 사실 처음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궤도에 좀 올랐을 때, 네네네. 제가 사실은 그 당시입니다. 부산시청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관광 관련된 수많은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번만 좀 와주세요. 네. 도와달라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색다른 부산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봐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네. 그래요? 그때 아우. 좀 많이 좀 좌절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지금은 제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창업에 대한 이제 팁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무조건 공부해야 합니다. 무조건 공부하시고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부는 마케팅과 유통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과 유통. 네, 특히나 지금 이제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디커플링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에 대한 공부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공부 좀 잘 하시면 조금 좋은 스타트업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아래쪽으로 보니까 대표님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책을 항상 이렇게 딱 들고 다니시는. 야. 제 책입니다. 네, 끊임없이 또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창업을 도전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짧게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여행 특공대 손민수 우리 대표님, 부산에 추천하는 골목길 관련 여행지가 있다면 짧게 한번 골목길. 저는 이 부산에 가장 이 골목길 중에서 지금 많이 알려진 곳 말고요. 네. 지금 이제 초량 이바구길이 상당히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이 동구에 있는 저는 부산포 계항가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도로요? 부산포 계항가도. 네, 부산포 계항가도라는 골목은 좌천동 3번 출구에서부터 증산까지 이르는 길인데요. 네. 이 증산이라는 산이 부산 지명의 유래가 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성대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가마부의 매산자를 쓰고 있는데 바다를 건너 부산으로 들어올 때 가마선 모양의 산을 보고 들어왔다 해서 부산이 되었거든요. 자,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증산이에요. 증산. 네, 그래서 자천동 3번 출구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골목을 걸으면서 부산의 역사도 느끼고 문화도 느끼고 그리고 저 새롭게 지금 오픈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거점도 있어요. 네. 동구 도서관 옥상에 가면 옥상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시면 360도로 부산의 뷰가 다 보여요. 와. 아직 숨겨진 곳이고 와, 이런 데가 있었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산복도로의 야경과 도심의 야경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그 풍경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좋은 추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항가도 꼭 찾아가봐야 될 것 같다고 바로 또 우리 안개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캔슬마켓 우리 김치현 대표님께도 네 마지막 짧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뭐 저희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과 애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숙박권 우리 캔슬마켓에 구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면 어느 타이밍이 좀 좋을까요? 하루 전이 하루 전? 가장 좋습니다. 하루 전 저녁쯤 네. 이쯤이 가장 이제 가격을 계속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쯤에 가장 저렴하게 좀 많이 올라오는 그때가 꿀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당일에도 저희가 어플을 다운로드하면은 푸시를 계속 날립니다. 좋은 가격이 올라왔을 때 그럴 때 정말 빨리 구매를 해야 돼요. 거의 이렇게 푸시를 날리면은 5분 안에 다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르게 알림과 구독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알림과 구독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 전 저녁쯤에 정말 이게 좋은 숙박권을 굉장히 그 숙박업소를 또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팁까지 함께 또 생각을 해서 이 숙박권 매물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산 여행특공대 손민수 대표님 그리고 캔슬마켓 김치현 대표님을 모시고 여행과 숙박 그리고 청년 체험까지 많은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또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또 여행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숙박업소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유익한 정보가 좀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B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저희 애청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려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채팅도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저희 캔슬마켓에 알릴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보이는 라디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블루로 많은 또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건데요. 저는 코로나는 반드시 끝이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본인들의 삶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시겠죠. 근데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내일 당장 코로나가 끝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잘 버텨주시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보이는 라디오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보이는 라디오 크게 대박 나시고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한 10년 동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함께한 진짜 저희 우리 두 분의 대표님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10년이 아니라 우리 100년 다 같이 정말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는 기업과 그리고 또 보이는 라디오가 되길 다시 한 번 더 함께 또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산 여행특공대 손민수 대표님 그리고 캔슬마켓 우리 김치현 대표님과 함께했던 시간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그 두 번째 주 그리고 네 번째 주 수요일 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 창에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 꼭 검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다음 달이면은 5월 달입니다. 그렇죠? 5월 달이면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는 날짜가 5월 5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대하실 만한 또 최고의 또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5월 5일 어린이날 동심으로 함께 또 초대를 해 주실 분이 저희 뮤지컬 이내영 님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 주시면서 그날 또 우리 본방사수 하면서 함께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역에서 진행되는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